1830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그리스의 역사학자들은 전통적인 헬라의 기원을 찾아 그리스 신화를 뒤적거리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중 헤라클레이드의 귀환이라는 신화적 사건을 호메로스의 기록과 연계하여 묘한 발상을 하게 됩니다. 호메로스가 언급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급진적인 사회적 특징이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 본토와는 큰 차이를 보이자 이를 설명하기 위해 신화를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들은 신화 속에 헤라클레이드가 펠로폰네소스를 점령했다고 가정하고 고대 그리스의 인구 집단 중 하나인 도리안과 연결시켜 이들이 기원전 1200년경 초원지대인 북쪽에서 내려와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크레테를 포함한 시중의 일부를 정복했다는 도리안 침입 가설이 처음으로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호메로스는 그의 저서 오디세이에서 도리안을 고대 그리스를 구성하는 4개의 인구 집단 중 하나로 묘사하며, 이들은 기원전 7세기경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크레테 섬 그리고 아나톨리아 서남부를 대표하는 원주민 집단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신화 속의 헤라클레이드와 호메로스 기록 속의 도리안이 같은 사람이라는 해괴한 주장은 처음부터 별 관심을 끌지 못해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역사와는 무관한 미술과 건축에서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미술계에서는 벽화나 도자기에 사용된 기하학적 문양을 도리아식 미술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자기적 해석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중동 문명이나 선행 문명인 미케네에서도 먼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건축계에서는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기둥의 주두 양식을 남성적이고 장엄한 도리아식 건축으로 표현하고, 니케 신전의 기둥 양식을 여성적인 이오니아식, 그리고 올림푸스 신전의 기둥을 화려하고 상식적인 코린트식 건축 기법으로 표현하는데, 현재에도 널리 인용되고 있지만 도리안이 파르테논 신전을 건설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합니다. 이렇듯 도리안 침략은 오랫동안 역사학계에 관심밖에 놓여 있었으나 1950년대 들어 도리안이 북쪽에서 침입해와 고대 그리스를 구성하는 인적 집단 중 하나가 되었다는 주장에 언어학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래 언어학자들은 호메로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음유시인과 역사가들의 기록에 등장하는 펠라지안을 고대 그리스의 원주민으로 추정하고, 펠라지안의 언어가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공통조상이었다는 가정 속에서 아카이아어, 이오니아어, 도리아어가 펠라지안으로 분화된 그리스 방언으로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폰티 카스피 대초원에 살았던 인도 유럽어 사용자가 유럽과 페르시아, 인도로 이동했다는 쿠르간 가설을 주도한 학자들이 인도 유럽어에 속하는 도리안이 북쪽 초원지대에서 침입했다는 그리스 역사학자들의 주장이 인도 유럽어 분화 모델과 일치하게 되자 힘을 실어주게 된 것입니다. 언어학자들이 가세한 도리안 침입 가설은 또 한 번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른바 후기 청동기 문명 세력인 미케네가 몰락한 원인을 도리안의 침입으로 간주하는 서양 고고학계의 주장과 맞물려 전 세계의 역사학자들이 이를 인용하면서 정설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리스 역사학자들이 신화 속의 사건을 고증없이 도리안 침입으로 연결시킨 비상식적인 주장이 크루간 가설을 지지하는 언어학자들과 그리스 문명을 독자적인 서양 문명으로 바라보는 고고학자들에 의해 역사적 사실로 자리잡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도리안 침입은 오랫동안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를 찾지 못하자 점점 그 권위를 잃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새로운 고고학적 증거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며, 궁지에 몰리자 최근에는 호메로스가 언급한 도리안이 도리아어 사용자와는 구분된다고 물타기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도리안 침입의 허구성과 함께 현재까지 밝혀진 고고학적 증거와 기록을 통해 도리안의 실체를 밝히고, 고대 그리스를 구성하는 모든 인구 집단이 특별한 외부 유입 없이 자체적으로 분화되어 발전하였다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재밌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독일 출신의 언어학자인 폴 크레치머는 아나톨리아에서 이주해온 펠라지안이 고대 그리스 원주민 집단이며, 여기에서 파생된 언어 집단이 도리아인, 이오니아인, 아카이아인, 아이올리아인 등 고대 그리스를 구성하는 인적 집단이라는 가설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학자입니다.
고대 그리스인이 아나톨리아의 기원을 둔 인적 집단이라는 그의 주장은 도리안 침입과 크루간 가설에 밀려 언급조차 안 될 정도로 영향력이 미미했으나 미노아인, 미케네인, 펠라지안, 아카이아인, 이오니아인 등 고대 그리스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인고 집단이 아나톨리아의 기원을 두고 있다는 유전학 증거가 발표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노아부터 시작된 고대 그리스 문명 세력의 혈통적 기원이 아나톨리아에서 건너온 신석기 농부와 그리스 본토의 수렵 채집인 집단이 결합되면서 형성되었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를 철옹성처럼 가로막고 있던 도리안 침입 가설이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도리안이라는 거대한 인구 집단이 어디에서 이동해와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크레타섬 그리고 아나톨리아 서남부 지역에 정착했느냐는 가장 원초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해답을 도리안 침입설이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북방 어디에서도 도리안으로 특정할 만한 고고학적 증거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언어의 발전 모델로 보더라도 도리안 언어가 북방에서 흘러내려왔다면 그 원시어가 존재해야 할 것인데 실체가 증명된 북방의 일리디아어나 트라키어와는 다르게 도리아의 흔적은 여전히 오리무중으로 크루간 가설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리아어의 기원이 미케네인이 사용하던 선형문자에서 파생된 음운과 더 관련이 있다는 비교 언어학의 주장이 계속 보고되면서 최신 학설은 외부에서 이주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리스 내부에서 자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를 구성하는 언어 중 크레타와 펠로폰네소스 언어가 결합된 남부 그리스 언어가 미케네를 설립한 중심 세력의 언어로 이들이 도리안이라는 설명이며 좀 더 보수적인 본토의 그리스어와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로 고고학적인 증거로 제시된 해안가와 크레타섬에 근거를 둔 미케네 문명 세력의 주력 도시들이 몰락할 때 산악지대와 그리스 본토로 피신했던 사람들이 암흑시대를 거치면서 다시 해안가로 내려와 정착하면서 도리안, 아카이아 그리고 아이올리안 방언으로 나뉘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언어학자들이 도리안 침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크루간 가설을 증명할 인도 유럽어족이 미케네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언어를 강제적으로 대체하여 도리안으로 발전했다는 것이 핵심인데 스스로의 주장을 철회하고 있으니 역사를 검증함에 있어 증거 능력이 새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리안 침입설은 호메로스의 기록에서도 허점이 드러나는데 바다 한가운데 크레타섬에는 원주민인 크레테인, 아카이아인, 시도니아인, 도리안, 펠라지안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모두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고 기록하며 도리안이 외부에서 침입해온 집단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고고학계에서 제시된 의견 중 하나는 미케네 문명 세력과 히타이트 문명 세력에 대한 반란을 주도한 바다민족 중 일부는 고대 그리스 원주민들로 이들이 주도한 파괴와 약탈 행위가 도리안 침입의 실체라 설명하면서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크레타섬 그리고 아나톨리아 서남부의 도리안이 바다민족이라는 주장도 꽤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라코니아의 중심 도시인 스파르타에 도리아인이 처음 나타난 것이 기원전 900년경으로 이들에 의해 스파르타식 군사제도가 정착되면서 고대 그리스의 지배적인 세력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역사적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증거는 기원전 1200년경 북방에서 도리안이 이주해 미케네를 멸망시키고 펠로폰네소스와 크레테 등 에게 일대를 정복했다는 도리안 침략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으로 더 이상 도리안 침략이 고대 그리스 역사를 설명할 만한 어떠한 단서가 되지 못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도리안 침략은 기원전 7세기경 호메로스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이오니아인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펠로폰네소스의 도리아인과의 사회적 차이를 그리스 신화의 헤라클레이드의 귀환과 연결짓는 해괴한 발상을 언어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검증 없이 덥석 물고 놓지 않으려는 무리한 시도로 발생한 해프닝에 불과합니다. 이전의 영상을 통해 미노아인, 미케네인, 펠라지안, 바다민족 등 고대 그리스 초기 인구 집단은 모두 유럽이나 북방 초원지대 출신이 아닌 아나톨리아를 포함한 동방 출신이었다는 접근법을 통해 과거에 알려진 고대 그리스 문명에 씌워진 독자적인 유럽 문명의 기원이 사실과는 다르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고대 그리스인으로 표현되는 도리아인, 이오니아인, 아카이아인, 아이올리아인도 특별한 외부의 인구 유입 없이 원주민으로부터 자생적으로 발전해온 인구 집단이며 이들에 의해 폴리스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는 크레테 문명과 미케네 문명 그리고 암흑 시대를 거치면서 탄생한 폴리스라는 도시국가의 발전 모델로부터 시작되어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페르시아 전쟁을 치르면서 헬라라는 민족 정체성이 확립되며 도시국가 간 치열한 패권 다툼을 마케도니아가 통합하면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